네, 안녕하세요. DMB카입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소개되는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격표까지 해서 좀 한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SUV 투싼이 있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쪽에 있죠. 투싼 하이브리드 시작가는 2,857만원부터입니다. 네. SUV에 기대하는 가치에 새로움을 더하다. 투싼 하이브리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하이라이트는 이제 편의사항, 기술사항, 그 다음에 이쪽에 디자인,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먼저 디자인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부분, 네, 이쪽부터 보시면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잖아요.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이 있는데 여기 이제 다크 크롬으로, 일반적인 크롬은 반짝반짝거리는 은색 재질인데 그게 아니라 다크 좀 어두운 색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릴은 여기까지가 그릴이고요. 이 부분은 데일라이트 부분이십니다. 그럼 헤드라이트는 인스퍼레이션 등급이라든지 익스테리어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 MFR 타입, 반사판 타입이에요. 반사판 타입인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게 되고, 요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위에 부분은 하향등이고요. 요쪽에 있는 부분은 상향등, 그리고 요 하나는 코너링 램프예요. 그렇게 총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하이 등급에서 이제 따로 LED 헤드램프 요게 옵션이 안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 타입으로 해서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요 안쪽에 이제 막혀져 있는 실드 부분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해가지고 상향등, 하향등 전환이 되는 타입이고요. 클리어 타입 LED 주간 주행등, 이게 아까 말씀드린 데일라이트인데 이 데일라이트 이 부분이 상위 등급하고 하위 등급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냐 하면은 들어오는 불 모양은 똑같으신데 이제 불이 점등이 안 됐을 때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도 겉에 약간 필름 부분이 다크식으로 되어 있어 갖고 라디에이터 그릴인 다크크롬하고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색깔이 일체형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은 하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안에가 이제 투명하게 좀 보이기 때문에 전구가 들어가 있다는, LED 전구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일체감은 조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지금 할로겐 램프가 들어가 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깜빡이, 일명 방향지시등이죠. 그게 요 헤드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고요. LED 램프가 장착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데일라이트 아랫부분 요쪽에 LED로 전방 방향지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방향지시등 LED로 들어오게 되는데 상위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도 이 하단 부분에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크롬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하위 등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휠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8인치가 최대고요. N9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N9을 선택하게 되면 하이브리드도 19인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N9을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최고 등급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19인치가 장착이 되시게끔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17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고요. 18인치 요 휠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델하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휠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이쪽에 도어, 포켓 라이팅, 이제 스마트 키를 가지고 가까이 가시거나 하면은 이쪽에 불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스마트 키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두 가지가 있는데 버튼 타입이 있고 여기 터치 타입이 있어요. 터치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으로 손을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열리고 이쪽에 터치를 하시게 되면 잠기게 되는데, 일반적인 버튼 타입은 이렇게 똑딱똑딱 누르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어 쪽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네, 누프렉. 이것도 이제 옵션에 따라 달라지시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가격표를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누프렉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롬 디에로 몰딩은 요 위쪽에 이제 창문 위쪽으로 이렇게 크롬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데, N9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블랙으로 이렇게 블랙 가니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포일러도 일반 모델은 그런 이렇게 밋밋한 스포일러인데 N9은 요 위쪽에 이제 4개의 뿔 모양이 살짝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건 이따가 안내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 유광 블랙 BC 필라 가니시
이거는 뭐냐면 요 B필러, C필러 이쪽에 이제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몰링이 필라가니시가 들어갔다는 건데, 하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플라스틱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LED 리어 콤비 램프, 이게 투싼의 상징이죠. 이렇게 일자로 쭉 들어와서 약간 도깨비 뿔 모양처럼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아까 앞에 LED 헤드램프처럼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넣으시거나 인스퍼레이션 등급을 가셔야지 LED로 되고요. 아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로겐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 이쪽은 안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할로겐으로 양 끝에만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키드 플레이트는 프론트에도 있고 리어도 있는데, 이것도 등급 및 뭐 어떤 옵션에 따라서 좀 장착되는 게 달라져요, 색상이. 이렇게 해서 외장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360도로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화면도 있네요. 네, 이 색상은 크리미 하이트 펄, 흰색인데 펄이 들어가 있는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실버 메탈릭, 이건 예전엔 타이탄 그레이 색상이라 했는데 지금 티탄 그레이로 약간 명칭이 변경이 됐네요. 그리고 투싼에 이제 뭐 카탈로그나 이런 데 항상 나와 있는 아마존 그레이 색상, 요거는 그레이인데 햇빛 비치는 데 가면 약간 초록색 빛을 띱니다. 그리고 팬텀 블랙 펄 색상, 검정색이죠. 그 다음에 네드 색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기 올라와 있는 건 그레이 내장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볼게요. 가죽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N9 같은 경우는 여기 펀칭되어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열선 스티어링 휠 들어가고, 계기판은 10.25인치, 요 위에 덮개가 없는 이렇게 인스퍼레이션 등급 같은 경우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 요거는 이제 하이 모델 같은 거 선택을 하시면은 아까 그 10.25인치 오픈형이 아니라 이렇게 덮개가 되어 있는 타입에 가운데만 액정이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바늘 계기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요거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랑 터치 타입으로 다 되어 있어요. 미디어 조작이라든지 공조기 조작이 터치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무드램프는 여기에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는데 이쪽 부분하고 이쪽에 약간 수납함이 있어요, 양쪽에. 거기에 무드램프, 1열 도어 포켓 램프에 무드램프가 됐는데, 이것도 옵션에 따라 다르세요.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속 버튼 들어가게 되고요. 앞좌석엔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있는데 이것도 옵션에 따라 달라지시니까 그건 가격표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테크놀로지. 이 핸들링 기능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니까 모터하고 엔진이 같이 구동이 되는데, 그 모터를 통해서 회전 시에 이제 뭐 좀 더 원활한 회전력을 주기 위해서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도 할 수 있는 회생제동이 있고, 그 다음에 가속을 할 때 이렇게 힘을 내주는 모터 발전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제동을 할지 구동을 시킬지를 통해서 토크를 걸어주고 빼주고 해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핸들링을 준다는 거고요. 스포티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서 이 라이드라는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건 이제 방지턱이나 이런 거 넘을 때 그 전에 제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노드 다이브나 이런 거 생길 때도 약간 그런 토크 발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컨텐츠,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내비 화면 안에 에너지 흐름도라든지 평균 연비, 모터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흐름도를 볼 수 있는 게 있고요. 계기판 통해서도 에너지 흐름도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하이브리드 테크놀로지, 이건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2열 시트 하단부에 이렇게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앞쪽에는 이제 모터하고 하이브리드 이제 그 관련된 묘들부,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미션 이렇게 장착이 되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통합력 전동 부스터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내연 차량들, 뭐 이 차도 내연하고 모터하고 같이 구동이 되지만, 모터가 없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서 진공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진공의 압으로 브레이크를 마스터 실린더에서 눌러주기 때문에 그게 보조가 되거든요, 진공압이. 그렇게 되는데,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진공을 발생하는 엔진이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없고, 지금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가 밟아서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유압 같은 경우에 이제 전동형으로 전동 모터가 이렇게 되어 있게 돼 있어요. 그 모터를 이용해서 압을 형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통합용 전동 부스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회생제동하고 뭐 일반적인 패드 마찰 부분 넘어가는 부분에서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 차량들이 이질감이 있다는 말씀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예전에 코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이질감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뭐 타입의 브레이크 타입하고는 큰 차이는 현재까지는 못 느끼고 있긴 합니다. 약간의 이질감이 뭐 간혹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미비한 부분이고 되게 의식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 부분에 이제 편의사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워크인 디바이스도 보이네요. 요거는 이제 운전석에서 아니면 뒷좌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등받이라든지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 공기청정 모드가 되어 있는데, 이 공기청정 모드는 뭐냐면, 멀티 에어 모드 보면서 같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기에 투싼 차량 같은 경우는 액정 공조기 화면에 PM2.5 수치를 이렇게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을 하면은 실내 공기로 이제 뭐 요걸 전환을 해가지고 공기가 이제 미세먼지 수치가 내려갈 때까지 해주는 그런 공기청정 모드가 있고요. 직관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표시해주기 때문에 좀 더 확인하시기는 수월한 편이고, 요 디퓨즈 같은 경우에 뭐냐면 멀티 에어 모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송풍구가 이렇게 두 개, 센터 부분에,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두 개에서 총 4개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 외에도 요 틈이라든지 이렇게 넓은 틈 있잖아요. 요 사이에 바람구멍이 송송송 있어가지고 이렇게 흐르듯이 바람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멀티 에어 모드, 디퓨즈 모드고요. 디지털 키는 현재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사용은 안 되는데, 그 일반 갤럭시 모델 사용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으로 터치를 해가지고 문도 딸 수 있고, 충전 패드에 올려놓으면 시동도 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카드키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요거는 아까 안내드린 그 무드램프 들어오는 그쪽 하단부에 있는 부분이고요. 카트홈은 이제 IoT 실행해서 집에 있는 거 이렇게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건 집이 좋아야 되겠죠. 네, 음성인식 차량 제어,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뭐 시트 열선 켜줘, 통풍 시트 켜줘, 운전석 뭐 따뜻하게 해줘, 뭐 이런 기능들을 얘가 인지를 해가지고 뭐 온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 창문 내려줘, 창문 올려줘, 이런 기능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내비 뭐 검색할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아까 안내드린 대로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뭐냐? 듀얼 프로토 에어컨은 지금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은 각각 온도를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석은 좀 더 시원하게, 뭐 조수석은 좀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따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현대 카페에는 이쪽에 등록을 해놓으시면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주유소 이런 데 가실 때 여기 있는 걸로 해서 결제 진행도 가능하시고, 부스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옵션 사항이기 때문에 뭐 장착 여부는 그 옵션 표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빌트인 캡은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음성 녹음은 따로 안 되시기 때문에 이 빌트인 캠 같은 경우는 옵션의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스마트 센스라든지 이런 거 장착하시면은 그땐 차간 거리까지 해서 그런 기능도 가능하시고, 수동 속도 제한 버전은 내가 이제 리밋을 걸어 놓으면 그 이상 속도로 안 올라가게끔 조정이 되는 겁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 키는 익숙하시니까 아실 거고, 요건 이제 메모리 시트인데, 뭐 1번에는 뭐 2번에는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등록을 해놓으시면, 뭐 1번만 눌렀을 때는 내가 체형대로 설정되어 있던 시트 모양대로, 뭐 2번에는 뭐 배우자가 설정했던 시트 모양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 뭐 혼자 타시는 분들은 1번은 일반적인 운전 모드, 2번은 약간 휴식 취할 때 좀 이렇게 편하게 되어 있는 시트 모양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세트 해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현재 수동 시트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수동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높낮이, 틸트, 앞쪽에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고요. 이쪽은 이제 허리 지지대 부분인데, 전동 시트 옵션을 넣으시게 되면은 8웨이로 해서 앞 높낮이라든지 틸트 뭐 이런 거 다 전동으로 가능하시고, 요건 이제 동승석 조절할 수 있는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인데, 요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수석에 있는 시트의 등받이라든지 앞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행 성능, 자, 이 부분 가시면, 요건 N9 모델이네요. N9 모델이 올라와 있네요. N9 모델은 데일라이트 부분이 이렇게 일자로 좀 다르고, 일반 모델은 약간 동구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범퍼 형상이 좀 다르고요. 바디 부분도 일반적인 클레딩이 이제 차체 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블랙, 사이드 미러랑 블랙 디에로 9, 그 다음 휠이 좀 다릅니다. 뒷부분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표시가 안 되니까요. 성능은 차이가 없어요. N9 모델하고. 지금 일반적인 1.6 터보
GDI 엔진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전기 모터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게 합산 출력 같은 경우에는 마력은 230마력이 돼요. 모터까지 더해서. 그다음에 토크 같은 경우는 모터까지 다 더했을 때 35.7 토크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마력은 230마력이면 꽤 괜찮은 편이고 토크도 36.7 토크면 일반적인 2.0 디젤 정도 수준은 나오는 토크죠.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은 DCT 미션은 따로 안 들어가고요. 6단 일반 자동 미션이 들어가시게 되고 연비 같은 경우에 빌트캠 적용, 아까 그 블랙박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출고를 하시면 15.8km, 미적용했을 땐 16.2km 연비 나오시게 됩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는 리모컨으로 차량을 앞뒤로 움직여갖고 좁은 공간에서 승하차 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일반 가솔린 모델에서는 요건 빠지고 하이브리드랑 디젤 모델에서만 요게 선택이 가능해요. 꽤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에는 뭐 원터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윈도우고요. 전후방 주차 센서 이렇게 있어서 주차 거리 감지 해주고 후측방 모니터도 옵션인데 요거 넣으시면은 깜빡이 켰을 때 좌우측에 이제 사각지대 부분을 모니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거는 현대 제뉴 액세서리라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액세서리인데 LED 라이팅 패키지를 넣으시게 되면 요거는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에도 제 채널에 따로 한 번 더 올려드렸었는데 LED 라이팅 패키지에 대해서 이렇게 1열 도어를 열었을 때 하단부에 스팟 램프, 그다음에 테일게이트에 추가 램프, 선바이저, 룸 램프, 트렁크 램프가 LED로 바뀌고 너기지 스크린 요것도 이제 옵션으로 너기지 패키지를 넣으시면 이 스크린하고 네트하고 이런 것도 넣으실 수 있고요. 요게 네트예요. 그다음에 사이드 스텝 요것도 제가 영상 올려놨습니다. 빌트인 공기청정기도 제 차량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으로 장착 가능한 건데 요것도 제가 소개 영상 하나 올려놨고요. 적외선 무릎 에머는 핸들 아래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데 요건 제 차량은 안 들어가 있는데 무릎 부분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반려동물에 대한 액세서리고요. N9 하이브리드 N9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N9 자세히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디자인 차이고요. 실내랑 실외가 좀 다른 부분이고 뭐 성능이라든지 나머지 편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차이 없습니다. 달라진 부분 N9 전용 데일라이트 좀 다르고 이게 N9 배지가 부착이 되고 범퍼 형성도 이쪽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19인치 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고요. N9 전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커버 블랙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DL9도 이렇게 블랙으로 아까는 크롬이었죠. 그 다음에 이쪽도 플라스틱 검정색 몰딩이 아니라 바디 컬러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뒤에 리어부도 이쪽에 싱글 트윈팀 머플러가 보이시게 되고 일반 모델은 수도꼭지기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요. 이쪽에 방향지시등 부분하고 후진등 부분도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N9 실내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실내는 뭐가 다르냐면 이쪽에 이렇게 펀칭이 들어가게 돼요. 반 펀칭이 들어가고 N 엠블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쪽에 변속 버튼 하단부에도 N 엠블럼 들어가게 되고요. 페달, 메탈 요거는 일반적인 모델로 들어가는데 여기 발판 부분은 추가적으로 여기가 더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시트가 좀 다른데 시트는 스웨이드 시트가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따로 색상 선택이나 이런 거 안 되고 요거 온리원 요 한 시트만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좀 모양 들어가 있는 부분 다르고요. 그 외에는 차이는 없습니다. 제원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측간 거리는 휠베이스라고 하죠. 차량 앞바퀴 중심하고 뒷바퀴 중심까지 거리는 2755mm, 2.75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전장은 차 길이는 4630mm, 4.63m고요. 그 다음에 차량 폭은 1865mm, 차량 높이는 166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료 탱크는 52L네요. 52L고 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점인데 도심 연비가 더 좋죠. 요거는 빌트인 캠 장착했을 때입니다. 빌트인 캠을 장착했는데 왜 연비가 떨어지냐?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요. 빌트인 캠을 장착하면 그 보조 배터리 충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연비가 좀 떨어지시게 돼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뭐가 들어가는지 18인치는 컨티넨탈, 17인치는 넥센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고, 카탈로그는 따로 필요 없고 가격표 한번 볼게요. 이거는 화면을 좀 돌려서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나을까요? 이걸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더 편하시죠? 자, 먼저 모던 등급이 있어요. 모던 등급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뭐 요거는 엔진하고 변속기 설명이고, 전후륜에 디스크 브레이크란 전전식 변속 버튼 들어간다는 거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건 차량하고 그 다음에 보행자하고 자전거 탑승자만 구분이 되는 게 들어가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이렇게 들어가고, 하이빔 보조 이거는 상행 하향 등을 자동으로 앞에 차량이 있는지를 보고 살펴서 해주는 거고, LFA 차율 유지 보도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에어백 6개, 나리에이터 그릴, LED 데일라이트, 그 다음에 뭐 스포일러 17인치 들어가고, 위중 접합 차음 유리까지 들어가요. 앞에 유리만, 전면 유리만 이중 접합이고요. 1, 2열 같은 경우는 일반 홀겹의 유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4.2인치 바늘 타입의 계기판하고, 전동 시트는 따로 안 들어가고요. 인조 가죽 들어가고, 오토홀도 포함된 전자식 파킹 들어가고요. 운전석만 원터치 윈도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들어가시게 되고, 후방 주차 센서, 그 다음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모던 기본 옵션이고, 여기에 추가 선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랑 멀티미디어, 네이비, 뭐 인테리어 디자인, 컨비니언스, 익스테리어, 현대 스마트 센스 장착 가능해요. 요거 일단은 기본 품목만 먼저 볼게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제 18인치 휠 들어가시게 되고, 도어 포켓 라이팅은 이제 근접했을 때 이렇게 운전석 도어 핸들 부분에 들어오는 불이고, 노프렉도 이제 여기서 들어가고, 와이퍼 에어로 타입 요거는 이제 와이퍼 형상이 좀 달라지는데, 일반 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절 없는 그런 공기 저항을 줄이는 와이퍼가 들어간다는 거고, 스티어링 휠도 여기서 이제 열선 스티어링 휠이랑 가죽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도 여기서 들어가고, 통풍 시트 들어가시게 되고, 스마트 키랑 뒷좌석 에어벤트도 프리미엄부터 들어갑니다. 동승석까지 원터치 윈도우, 전방 센서, ECM 눈밀러는 이제 차량 안에 이제 눈밀러 있잖아요. 그거 보셨을 때 눈부심 방지해 주는 거고, 하이패스도 여기서 들어가고, 추가품은 멀티2, 인테리어2, 컴포트 익스테리어, 플래티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인스퍼레이션이 최고 상위 등급이에요. 인스퍼레이션 기본 옵션에서도 상당히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에서 요 옆에 있는 옵션을 다 넣을 바에는 그냥 인스퍼레이션에 옵션 추가 안 하시고 기본 옵션 하시는 게 가격이라든지 구성적인 면에서 훨씬 좋으세요. 인스퍼레이션에 만 들어가는 특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인스퍼레이션 기본 옵션을 사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아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교차로 대항차라 해서, 이렇게 직진을 하면서 좌회전을 하실 때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은 그 차량을 보고 정지해주는 기능까지 들어간다는 거고, 후 측방에 대한 충동 발지 보조 요거는 사각지대 경고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후진 진행을 하실 때 양 좌우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이제 정차까지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안전하차 경고는 옆에 차량이 다가오는데 문을 열라고 하면 경고음을 울려주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면은 앞차의 차간 거리에 따라서 지가 조정을 해주고 정차 및 재출발까지 해주고요.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서 곡선로라든지 안전 구간에서 속도 제어까지 들어가고,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랑 후석에 이제 사람이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감지되었을 때 차량 문을 잠그고 떠났을 때 그 알림 기능하고 LED 헤드램프가 여기서 들어가죠.
그 다음에 LED 아까 뒤에 테일 램프도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요. LED 방향 지시등, 그 다음에 인스퍼레이션 특화 디자인이 있는데 다크 크롬 범퍼 가니쉬 요게 들어가게 돼요. 그 범퍼 상단부에 이제 가니쉬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다크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느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다크 크롬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땐 요 부분이에요. 뒤쪽에도 이렇게 크롬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인스퍼레이션은. 그 다음에 실버 페인트 스키드 플레이트, 이건 앞 뒤에 그 하단부에 제가 옵션에 따라 다르다 했죠. 그 스키드 플레이트도 실버 페인트 타입으로 들어가고, 아까 안내드린 대로 B필러 C필러 부분에 유광 하이그로시도 인스퍼레이션에 들어가고요. 사이드 미러 겉에 크롬도 제가 들어간다 했죠. 그건 인스퍼레이션에서 들어가고, 계기판도 10.25인치 오픈되어 있는 타입이 여기서 들어가고요. 무드램프, 그 다음에 패브릭 감싸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실내 내장 부분에,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패브릭 감싸기, 요거는 여기에요. 실내 보시면 요 부분 도어 트림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 계기판 옆쪽에, 그 다음에 요 부분 공조기 하단 부분, 요렇게 쭉 여기가 패브릭으로 감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암레스트에도 몰딩이 들어가고요. 암레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그 창문 조작하는 그쪽 부 있죠? 그쪽 얘기하는 거고, 메탈 도어 스코프, 그 다음에 메탈 페달, 요 메탈 페달 같은 경우에도 인스퍼레이션에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도어 스코프는 이제 문 열으시면 타고 내릴 때 그 옆쪽에 도어 스코프가 메탈 부분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요거는 여기 사진이 따로 안 나와 있어서 조금 설명드리기가 난해하네요. 그 다음에 시트도 가죽 시트 들어가고, 블랙, 그레이, 브라운, 인디고 색상 선택 가능하신 거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아까 1번, 2번 쓰여있던 거, 그 다음에 전동 시트 동승석까지 들어가고, 동승석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디바이스 장치랑 뒷좌석에 열선 시트, 폴딩까지 네버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토 디포그는 이제 자동적으로 습기 안착의 앞유리에 그 기능이고, 이거는 레인 센서는 뭐냐면은 오토 와이퍼 비 왔을 때 감지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 뒷좌석에 USB 단자, 그리고 전자석 다 원터치 윈도우가 됩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그 다음에 전동 트렁크도 여기서 들어가시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도 기본 장착돼요. 그래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빌트인 캠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그 다음에 플래티넘 퍼, 요거밖에 없는데, 간단하게 플래티넘 퍼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플래티넘 퍼가 뭐냐, 플래티넘 퍼는 후측방 모니터, 아까 계기판에 나타나는 사각지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서라운드 뷰에서 제가 영상 올려놓은 것도 있는데 꼭 하늘에서 바라보는 거 마냥 전체를 다 전후방 측방을 보여줄 수 있는 모니터고, 보스 사운드도 여기서 옵션이에요. 그다음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요거는 차 키로 앞뒤로 출차할 수 있는 기능, 요거에 플래티넘 펄을 인스퍼레이션에서도 장착을 하셔야 가능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파노라마 썬루프,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 그렇고 나머지 이제 모던하고 프리미엄에서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옵션들, 요건 뭐가 들어가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아래 등급의 멀티미디어 내비 1, 2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내비게이션 요거 설정할 수 있는 거랑, 멀티미디어 내비 1 같은 경우에 모던 트림에 있었는데, 모던 트림에 요걸 넣으시면 스마트 키도 가능하고, 2는 프리미엄 모델에 있었는데 그때 넣으시면 레인 센서가 여기서 들어가게 되네요. 컨비니언스 넣으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할 수 있고, 플래티넘 3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선택 가능하냐, 프리미엄 등급에서 선택 가능한데, 넣으시게 되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랑 디지털 키, 뭐 클러스터, 10.25인치 이런 거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넣으셔야 뭐 패브릭 감싸기라든지 블랙 하이그로시, 가죽 시트, 요게 이제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는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컨비니언스라든지 멀티미디어 내비라든지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요것도 인스퍼레이션 등급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밑에 등급에서 선택을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교차로랑 후축방 이런 기능까지 다 되고, 컴포트는 이제 전동 시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석에 윈도우 원터치, 전동 트렁크,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를 넣어야지 이제 LED로 앞에 램프랑 뒤에 램프가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격표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 현대 아까 제뉴어 액세서리 요거는 LED 패키지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요건 34만원.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썬루프를 장착하신 차량은 좀 가격이 낮아져요. 왜냐하면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을 하면 기본적으로 룸램프는 LED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사이드 스텝 34만원, 러기지 패키지 12만원, 프로세션 매트, 요건 그 매트 고무 매트인데 요건 23만원, 폐 패키지 13만원, 뭐 공기청정기 40만원, 무릎 어버는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트는 여기 보시면 블랙, 인디고, 브라운, 그레이 이렇게 선택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투싼 하이브리드의 가격표라든지 간단한 소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영상의 길이가 거의 한 30분 정도 되네요. 또 이거 보시다가 좀 의문사항 있으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드리면은 다 하나하나 답글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소개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MB카였습니다. 많은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질의사항 있거나 궁금한 점 있으실 때 뭐 투싼 차량이 아니어도 돼요. 차량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질의 주시면 제가 아는 한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답변도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 질의도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